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가지고 건강 좀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토요일 날 늦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 이제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때 토요일 날도 힘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사주 구조가. 이제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또 남편 되는 사람, 남자 되는 사람이 여자를 혹사한다든지, 뭐 폭행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이렇게 영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은 술만 들면은 그 아저씨 있잖아요. 술만 들면 집에 들어와서 밥상 없고, 애들 패고, 마누라도 패고. 그래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디가 자식 데리고 어디 불도 안 들어온 골방에 추운 데서 이렇게 이불 덮어쓰고 떨어야 되는. 그때는 뭐 그게 주위 사람들도 뭐, 아유, 그 아저씨는 술만 먹어, 뭐 술주정이 심해.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오늘날처럼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그런 걸로 생각 안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인생이 처참하잖아요. 자, 좋은 일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짧은 세월인데, 그렇게 맞으면서 또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 수가 지금 없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은 남편보다는 남친이 행복 파트너라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 안 넣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지선 씨도 그때 본인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제가 약간 유도했죠. 그렇게. 근데 정말 눈물겹도록, 지금 39인데, 이렇게 세월 얘기하는데 정말 콧날이 시큰하더라고요. 힘들었던 거를. 그래서 오늘, 자, 꼭 사주라기보다, 이름도 또 그랬어요, 이름도. 그래서, 사주하고 이름이,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하는 거는 제가 조금씩 자꾸 증명을 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야 본인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온지선 씨. 임술년 개축월 정미일 경술시에 태어났어요. 사주를 보실 때, 여기 월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 한참 추운 이 소환일 때죠, 소환. 대한 소환일 때, 한참 추운 때 정활한 촛불이 술시에 태어났어요. 이 촛불이라든가 이 난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엄청 추운 날씨죠. 그리고 이게 해가 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이 깜빡깜빡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나면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이제 수국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때 이 계수는 이 눈보라를 보는 거야. 이렇게 추울 때는. 그 눈보라가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촛불이 풍전등화죠. 꺼져가죠. 그게 이런 남편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주에서는. 그럼 내가 촛불이 꺼진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럼 남편을 보면은, 자, 여기 개수 있고, 여기 임수 있고, 요 축토 밑에 또 개수 또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개수는 전부 다 눈보라. 이건 얼어 있어가지고, 내 난로불에 열기를 다 뺏어가는 남자. 그 쓸만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축술미, 이 삼형살이라는 건 뭐냐면, 무례지신이라 해서 이 배은망덕한다는 거야. 이 주인공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 축술미가 있으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주인공은 남편보다는 차라리 남자 친구를 사귀어서 오히려 그때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결혼하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자식 자리도 형살이 이렇게 됐죠? 배우자하고 남편하고 형살이 이렇게 묶여있어요. 자식 자리가. 그 자식도 뭐 이게 자식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부모 인연이. 요 자식 자리에 보면 이 공망으로 나와요. 공망 30획이. 그 자식하고도 인연 없고 내 말년도 힘들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지금. 그 이 사주의 특징이 자 주인공이 불인데 나를 생해주는 목이 지금 하나도 없어. 이 사주에. 하나도 없죠? 여기 밑에 숨어있는 을목이라고 아주 작은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한겨울이기 때문에 다 얼어있다고 봐야 돼. 그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엄마도. 이게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일하는 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전부 다 터로 돼 있죠. 여기 우리가 화계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능적인 그 감수성, 손재주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혹은 뭐 본인의 어떤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시를 잘 쓴다든지 했던 재주꾼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재주꾼 역할을 자기가 어떤 삶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타고난 걸 쓸 수 있으니까 그 축술미 형살 때문에 또 남자들한테 배신당하는 사주. 그 아버지는 이게 지금 아버지 재거든요. 경술이. 요 재인데 이 재가 돈으로 보면은 내가 일하는, 이게 다 일하는 운이죠. 일하는 운이 이렇게 많은데 결과는 이렇게 작다는 거는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약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뭔가 열심히 하는데 돈도 안 되고 또 남자라고 몇 번 만나보면 전부 다 나한테 배만 때리는 남자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주의 이 구성을 보면은 본인이 상당히 약하죠. 나를 도와주는 엄마가 없고 요 촛불만 지금 이 눈보라에서 이렇게 꺼질락말락해서 바람 부는 데서 그 정말 풍전등화격으로 여기 살아있는데 상당히 약해. 그죠? 이런 사주를 우리가 극신약 사주라고 그래. 인성도 없고 나와 같은 비견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내 힘만 빼가는 식신상관, 재성, 관성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비교가 안 되죠. 900점 만점에 200대 700이라고 보세요. 내 힘을 계속 빼는 기운. 이게 지금 자식 자리인데 이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건 자식 자리에 또 어떻게 돼요? 축술미 형살이 있다는 건 자식 때문에 또 배반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하면 불행한 사주라는 결혼하면 불행한 사주. 그리고 육친덕이 아무것도 없어. 남자덕, 자식덕, 엄마, 아버지 복 없다. 남편 복도 없잖아요. 주위에 나한테 필요한 육친의 덕이 없다는 거예요. 사주 특징이. 이렇게 약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느냐. 거기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우리 사주에 이제 여러 가지 살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살은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몇 가지만 하면 돼.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경술이 괴강이에요. 이 상당히 강한 기운이죠. 요 정민은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 그러니까 죽은 장수가 환생한 모습. 칼을 차고 딱 서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 풍전등화지만 절대 불은 내가 꺼치지 않고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자, 칼을 쓸 수 있는 그런 강한 카리스마하고 멘탈이 강하다는 거야. 쉽게 해서. 요 계축은 백호도 되고 양인도 돼요. 임수는 백호도 되고 또 괴강도 돼. 이 기둥 4개가 다 전부 다 어떻게 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주의 전통적인 방법은 나를 기준해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하고 나를 생하는 나와 같은 기운, 비견과 겁재 기운이 이 한편이고 내 기운을 빼가는 기운이죠. 식신상관, 재성, 관성이 이제 자 반대편이라고 보고 힘의 크기를 봐가지고 내 쪽의 기운이 강하면 신강하다고 그래.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자영업, 사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주 약한 기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에너지, 신살이 있으면은요 이걸 강기질이라고 그래. 쉽게 해서 깡다구가 강하다는 거야. 지금 당장 죽어도 어떻게 돼요? 죽을 때 꽥 소리 지르더라도 큰 소리로 꽥 소리 지르고 죽는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9인데도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이 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거든. 대운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필요한 건 목화가 필요해. 일단 화가 필요해.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추우니까 이 난로불이 꺼져가고 촛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 불을 살릴 수 있는 일단 불이 1차적으로 있어야 돼. 근데 불이 언제 오냐면 54세 지나서 온다는 거야. 그럼 불쏘시개는 언제 와? 74세, 84세 지나서 오는 거야. 그 이 사람 사주는 지금 실제로 운이 이 전반전에 너무 힘들어. 43세까지 나한테 필요 없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온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지, 이 사주가. 그럼 올해 세운을 보면 신축년이죠. 이 금이 또 나를 물을 만들죠. 지지에는 또 축미 충을 하죠. 배우자 자리를 또 때리죠. 그 이런 사람은 결혼했으면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이혼하든지 각방 쓰든지 별거하든지 주말부부 하든지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자, 월로 보면은 6월 달은 요때가 조금 반짝하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불이 들어오고, 자, 불을 피울 수 있는 불쏘시개, 나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7월 달도 좋죠? 자, 이제 8월 달이 되면서 반은 좋고 또 반은 또 이제 금기운으로 또 가을 기운으로 오죠. 이때 또 겨울 기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월별로 봤을 때도 요 9월 달까지, 요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나한테 많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나한테는 또 안 좋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주 전체의 기운이고, 그러니까 사주 자체는 아주 신약한 사주인데,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견뎌나간다는 거야. 그 육친떡은 없어. 부모떡, 자식떡, 남편떡, 돈복, 다 없다고 보셔야 돼. 이름을 볼까요? 온지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목화가 와야 되는, 여기 보면은 수가 또 왔죠. 물이 왔죠. 또 흙이 왔죠. 여기 지금 토가 이렇게 많은데 또 토가 왔어요. 또 물이 와 있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필요한 이 자원호행에서 필요한 이 기운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가슴 아프죠? 사주에서 부족한 거를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여기에 목이라든가 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나한테 너무 넘치는 기운, 수기운하고 토기운만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발음을 보면은 온지선에서 금에서 토생금에서 발음 오형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음양 조화가 또 깨져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여자인데 다 짝수만 있죠. 그러니까 다 음으로만 돼 있어요. 음으로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운이, 양의 기운이 없으면 음만으로는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맞이 꽃이라고 이제 밤에 피는 꽃이 있는데, 그날 낮에 비가 오든지 흐려가지고 빛을 받지 못하면 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 달맞이 꽃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 음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지금 다 음으로만 되어 있잖아. 본인이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수리를 보면은, 이게 어머니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어머니 자리가 수리가 안 좋아요. 여기 지금 어머니 복이 없죠. 이쪽에도 보면. 그 다음에 요거 형제 자매. 요건 연인공. 여기 있는 수리가 다 안 좋은 수리예요. 지금. 연인 자리가 지금 이 남자 이성운 자리에 12수가 있다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말년에 좋은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12수 자체가. 사핵은 만사불상, 되는 일이 없다. 14세는 고향을 일찍 떠난다, 끝이 안 좋다, 안목이 짧다, 이런 뜻이 있고, 이건 이제 아버지 자리, 여기는 15핵은 이 아버지 자리는 좋게 나와요. 여기 기본적으로. 그래도 희망적인 건 본인 자리에 이 18핵이 있다는 거예요. 이 18핵은요, 추진력이라든가 선견지명, 뭐 옛날에 여기 뭐 천리안, 산 너머에 뭐가 있는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견지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18핵이 있다는 건. 이 사주나 이름 전체에서 가장 좋은 작용이 이 작용이에요. 18핵. 이름의 본인 자리에 18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추진력, 선견지명,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 16획, 가정궁에 16획 획이 있다는 거는 이게 또 가정을 제대로 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6획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이 옛날 그 선비 같은 타입인데 주위의 사람들의 부탁을 내가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용당하는 거죠. 이 배우자 자리에 26획이 있다는 건 26획은요, 육친떡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육친떡이 없다. 또 극한 상황으로 얘기하면 죽을 때 모습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배우자가 죽을 때 모습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남편보다는 남친으로 사귀어서 그냥 친구로 사귀는 게 훨씬 이 사람한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못 볼 것만 보고 정말 남편으로 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 자리에 공망이 있다는 건 속만 지질 썩이다가 애미 애간장 다 녹일 사람, 이런 자식들은. 근데 사회생활 하는 데는 도움이 돼. 13액은. 자, 요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얕고, 그 다음에 화술이 좋아. 그리고 사람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야. 요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수가 좋은 술이고, 본인 자리에 18액이 좋은 술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하면은, 자, 결혼하면 불행 시작, 행복 끝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축술미 형살이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한다. 내가 열심히 이 정화란 주인공이 열심히 은혜를 베풀면 그거를 어떻게 돼요? 예, 왼수로 갚는 거야, 왼수로. 자식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차라리 남친이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으로 삽니다.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자가 하나, 둘, 세 명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관살혼잡이라고 그래. 관살혼잡이라는 건 뭐냐? 남자와 애인과 남편이 섞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미인이잖아요. 정화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도 유혹하죠. 이 남자도 유혹하죠. 숨어있는 남자도 뽁 튀어나와서 유혹하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지금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정을, 여기 자리도 안 좋으니까 이 가정을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혼자. 요즘 세상에 구태여 뭐 자식 개념이라든가 남편 개념 없어도, 아니 속썩이고 나한테 배반 때리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남친을 만나서 즐거울 때 차 한잔 먹고 소주 한잔 할 수 있으면 하면서, 그 다음에 내 자유시간 갖고, 이 남편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항상 얽매이잖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걸 벗어나라는 거야, 차라리.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이 특징은. 근데 이 구조라든가 여기서 보는 거는 조금 실제로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사주 구성이. 이름에서도 그래. 근데 이름에서 조금 살려준 거는 보인궁의 18액하고 사해궁의 13액. 자, 요거만 잘 나름대로 실천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식 없지, 남편 없지, 가정 안 만들었으니까 크게 돈 들어갈 일 없고. 그러니까 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행복 추구권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이 아직 젊으니까 남자가 또 뭐 그리울 때는 남자친구 하나 사귀어서 재밌게 지내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훨씬 행복한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아버지 어머님 세대에서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지어주는 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죽든 살든, 그죠? 춘가 외인. 귀신이 돼도 시댁 귀신이 돼야지 친정에 돌아오면 안 돼,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엄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본인 삶의
아직 미혼인데 본인 삶이 힘들다든지 왠지 느낌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사주 상담 한번 받아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행복한 삶인지. 그래서 오늘은 사주가 조금 힘든 사주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